오늘은 또 여러분들은 이제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공부에 있어서도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해. 예? 동기부여 측면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 책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혹시? 과학 명상법. 이게 보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아주 좋은 구호네요. 보니까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가 제시하는,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라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는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면 현재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 벤슨 박사가 세계적인 이완 학자로도 알려져 있어. 세계적으로 명상, 이완 명상으로. 명상하신 분들이 벤슨 박사를 모르는 분이 없단 말이지. 이게 모르는 분들은 아직 그 정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완. 이분은 특히 어떻게 해서 이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냐면 밀교를 접하면서부터 그랬어요. 밀교 만트라 있죠. 만트라. 밀교 만트라를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연구한 결과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이분이 이제 미국의 수행이라든가 뜸모, 밀교 열풍을 일으켰던 과학자란 말이에요. 최초로. 그래서 달라이 라마 전자제한테 이제 갔어요. 이분이. 당신 밀교 이렇게가 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좋은지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달라이 라마 전자님한테 가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 그래, 밀교비도 좀 보급하고 그러지. 그러니 달라이 라마께서 뭘 보여줄 것인가.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뭐 보여달라.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 체온을 한번 올리는 방법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람살라에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 3분을 소개시켜줬어. 이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과학자들 데려가서 측정을 해봐라. 수행 전과 수행 후에 체온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게 한 1994년 경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 책자는 94년 나왔고, 그 실험은 1981년이네요, 보니까. 오래됐죠? 1981년도에 뜸모 실험이 있었단 말이지. 실질적으로 체온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일반 현대의학에서는 체온은 자율신경 문제잖아. 내 의지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몸과 마음 분리됐다 생각한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근데 생각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현대의학은 생의학적 모델이잖아. 몸과 마음 분리됐다. 이런 의학이 현대의학의 핵심 이론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몸과 마음 분리됐기 때문에 심장이 고장났다 그러면은 심장 수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은 고려하지 않아. 이게 이제 중요한 이론이에요. 데카르트 생의학 이론이라고 그래요. 생의학. 이게 현대의학의 지배적인 사상이에요. 몸과 마음 분리됐다. 그런데 벤슨 박사도 이제 현대 의사니까 몸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래서 만약에 생각으로 몸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 엄청난 거잖아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 과학자 이들을 대동하고 다람살라로 갔단 말이지. 이제 측정하러. 그래서 이제 측정을 했는데 뭘 측정했냐면 뜸모 수행이라고. 뜸모.
이게 또 사나운 여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막 불이 타니까 사나운 여인처럼. 또 영열이라고 하고 그래요. 영열. 영에서 열이 발생한다. 또 졸화라기로 졸화. 불이 일어난다. 졸화. 뭐 갯돈무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근데 티벳 수행법에 보면은 나로육법이라고 있거든요. 나로육법. 나로육법은 밀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이제 과정이에요. 체계. 그중에 1번이 영열성취법이라고. 영열. 뜬모성취법.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교를 수행한 사람들은 기본이겠죠. 뜬모 수행을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밀교의 입문자들은 실험을 하면 어느 정도 체온이 올라가야 돼.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비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3번의 실험을 했어요. 예, GJ 스님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스님 GJ 스님이네요. GJ. 이분 59세로 13살 때 출가하신 분이에요. 티벳에서 19년, 인도에서 8년을 공부해가지고 철학 박사에 해당하는 겟세 칭호를 받았다. 이 티벳 밀교를 이해하려면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돼. 막연히 티벳 불교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거나 또 뭐 이런 분들이 있죠. 티벳에서 19년 공부하고 인도에서 8년, 거의 30년간을 공부했잖아. 공부하고 겟세 칭호를 받았다. 겟세.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불교학 박사, 이 칭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받은 분들이 밀교 입문을 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현교를 다 공부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밀교를 하는 사람은. 현교, 반야신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걸 한 20년 하면 박사 안 되겠어요? 그것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밀교 입문한다니까. 경쟁률도 20대 1,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밀교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우습게 생각하신 분들이, 그렇죠. 우리 한국 스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승가대학에서 1년 정도, 2년제도 있겠죠? 거기서 승가대학에서 공부 좀 해가지고 바로 스님이 되잖아. 그렇죠? 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 좀 한단 말이에요. 승가대학에서 이제 무료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짜는 없어요. 어떤 지적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봉사를 해 갚은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스님한테 또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상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자가 봤을 때, 이 제자는 공부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면, 동국대학교라든가, 석사, 박사 과정에 이제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스님이 보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시켜. 이러면서 이제 스님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까지 박사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동국대 4년, 석사 2년, 6년 했다가 박사 3, 4년 한다 하더라도 10년 정도밖에 아니잖아. 박사를 딴다 하더라도. 근데 티벳에서는 20년 정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이게 수행을 한다는 거죠. 밀교, 입문. 그러니까 밀교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미 다 공부가 된 사람들이라고. 그런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티벳 불교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이 영열성취법을 한다는 거예요. 영열성취법.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차원을 누구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밀교 입문자들은. 그래서 GJ 스님은
어느 정도 했냐면 매일 15분씩 밀교에 입문해가지고 10년간 해도 10년간. 하루에 15분만 투자해도 10년간 하면은 여러분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5분씩 10년간 개뜸모 요가를 수행함. 이제 측정 결과 손가락에서는 화씨가 9도 이상이나 성장했다. 9도. 생각을 해봐. 손가락에 9도가 이렇게 한 40분 정도 명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에서 9도 이상이 상승했고 발가락은 화씨 13도가 상승. 이게 놀라운 거죠. 상상이나 됩니까? 한 분이 그 GJ 스님한테는. 그 다음 LT 스님. 이 스님한테는 이제 세 분 중에 이제 두 번째 스님이죠. 이번에 여러 해 동안 뜸모 수행을 해왔고, 법열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법열. 대지복, 앞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몸의 환희 상태가 대지복 상태를 말이죠. 대지복 상태를 경험하고 있고, 이번은 하루에 4번 수행을 하는데, 한 번에 1시간 정도씩 수행을 했대요. 이번 측정한 결과 손가락은 화씨 13도 상승. 이번엔 손가락 13도. 단전은 3.4도. 이 정도 상승이고, 단전은 그렇게 뜨거워지는 건 아니란 말이지. 가슴은 3도 정도. 그래서 손가락이 많이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죠. 그 다음 IT 스님. IT 스님은 50세로 이제 뜸모 요가는 한 6년 정도 했다는 거예요. 6년. 이분은 발가락이 15도. 화씨가 올라가는 체온이. 그럼 이제 다른 부위는 체온이 일정한 유지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죠? 올리고 싶은 부위를 그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때요? 체온을 마음대로 조절하니까 옷도 뭐 얇은 옷 입고 히말리아 그 있잖아요. 설산에서 겨울에도 이렇게 수행하잖아. 밖에서도 수행하고. 기상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극복을. 추위를 완전히 극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듣고 그러면 이걸 배운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거 세 분을 소개해가지고 무려 13도에서 15도 정도 체온을 올릴 수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해가지고 그게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현대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분 직접 측정했던 동영상이 나와. 그 결과를 또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좋은 책이죠. 이런 정보가 이제 84년도에 나와 있는데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접하지 못하신 분들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접했으니까 의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모르면 못하는 거죠. 인식의 범주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럼 체온은 상승할 수 없다. 이게 현대 과학 입장이니까. 열이 나면 오히려 뭐 해열제를 주잖아. 잘못된 줄 알고. 근데 경험한 결과 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추위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밀교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체온은 올릴 수 있다. 이건 뭐 인식하십니까? 확신합니까? 이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아직까지 못 믿겠네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나요?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과학자가 검증해 이걸 이제 발표를 했다고, 미국 사회에다가 실험 결과를. 아, 그래가지고 티베트 물고가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미국 분들은 이제 과학적인 걸 좋아하잖아. 이분이 최초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측정한 결과 밀교 수행하면은 뭔가 몸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최초로 이제 입증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럼 요즘에 뭐 체온 1도만 떨어져도 뭐 면역력이 30% 떨어지네.
또 체온 42도만 되면은 모든 암세포가 중리, 뭐 이런 연구 결과 많이 나오고 있죠. 서점에 한번 가보시라고. 특히 일본에서 많이 나와. 직접 번역이 나와. 체온 1도가 사람을 살린다. 암세포는 열에 약하다. 그래서 열치료법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열치료법이. 사실 그렇단 말이지. 근데 열 도구 없이 수행을 통해서 이 정도 올린다면 내부 온도를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가운 기쁜 소식이라는 이와 같은 교회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이 막 뛰어야 돼. 아, 기쁜 소식이. 나도 이거 한 20년 전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뜬모 히말라야 산에서 명상하고 막 체온이 올라가는 걸 TV를 보고. 그래서 내가 밀교를 입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저게 뭐지? 나 그 당시에 뭐 기공 좀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뭐 축기법을 통해서 뭐 단전도 어느 정도 단도 만들어졌고. 근데 히말라야 산에서 이렇게 눈 속에서 이렇게 할 정도는 안 됐죠. 그걸 깜짝 놀란 거예요. 저게 뭐야? 아무리 뜬모를 찾아도 없어요. 정보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에. 이거 어디서 찾아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20년 전만 해도 밀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진짜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 답답한 노릇이죠. 나는 이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저걸 배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서 우주에게. 저게, 뜬모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뜬모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명상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도 안 돼서 답이 나오더라고. 너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서 찾느냐? 그것도 부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줘. 너 안 믿겠지만.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두 번이나. 그래서 내가 번명까지 받았단 말이지, 꿈속에서. 신기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 어디가 있나? 찾아보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장밀공이라고 있어요. 장밀공, 앞서 소개했죠? 티베트 밀교의 공법을 다 전수받은 분이 한국에도 한번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적절한 사람 만나고 전수를 해주려고. 그런데 내가 걸렸어. 내가 걸렸다. 나 그 당시 뭐 밀교도 몰랐고, 뭐 다른 신도였다고 그랬잖아. 그래 보니까 이제 영감에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전부 다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다 번역하고 몇 개월 걸렸단 말이야, 그걸. 번역해, 그 공법을 내가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 이렇게 뭐 뜬모가 있는지도 몰랐지. 그냥 불교 고급 수행법 정도만 알았었지. 만트라도 나오고 막 하니까. 그걸 이제 자료를 딱 봤어,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일본 영렬 성취법이 나온 거예요. 영렬. 이 뜬모가 영렬이었더라고, 보니까. 그걸 보니까 이 체온이 올라가고, 이 영렬이 일어날 때 어떤 신체 반응이 하고, 어떤 효과가 있다. 이게 정확하게 그 교범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밀교 경전은, 일반 경전이 있고, 밀교를 위한, 또 경전이 별도로 있단 말이죠. 밀정도 차제론이라고, 밀정도 차제. 이게 보리도 차제와 밀정도 차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밀교는. 보리도 차제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책자, 읽어보라는 책자 있죠? 뭡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길, 람님. 람님 번역돼 있죠? 우리나라 뭐 청전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달라이라마 전자 밑에서 한 30년간 수행하고 오셔가지고 번역하신 거라고. 대단한 책들이에요, 이거. 읽어보셨나요? 이걸 끝나고, 이거는 현교적인 차원이야,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밀교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현교적인 차원이니까, 이것도.
우리나라는 다 이걸 가지고 밀교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현교전 기초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밀정도가 나와요, 밀정도. 이 경전이 있어야 돼. 응? 이 경전도 이게 내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핵심 이론이 다 이제 그 선사님으로부터 내가 전수를 받았단 말이지. 그 속에 다 있어. 밀정도 찾아내는 이론이, 수익법이. 그러니까 일본의 역렬성치법이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바로 이거다. 내가 한 이틀 만에 찾았어, 답을.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내가 공부하게 됐던 거예요, 밀교를. 그동안 내가 그 경전에 입각해서 한 50가지 이상의 공법이 있어, 밀교 수행 공법이. 그걸 내가 다 터득을 하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도 가고, 이게 불교 분야니까 일단 현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또 뭐 네팔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오신 림포체 분들 많잖아요. 올 때마다 막 찾아가고, 또 몇십 년간 거기서 수행했던 사람들 또 가서 찾아가지고 배울 건 배우고 내가 공부 가르칠 건 가르쳐주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걸 몰라요. 이 보리도 차제로는 어느 정도 아는데 밀정도를 모르더라고. 왜 모르는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를 몰라서 그래, 기. 여기는 기맹명점 수행이에요. 원래 몸을 뚫어주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원래. 열도 내고 이 몸 수행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즉신성불 체계라고 그러잖아. 이 몸을 가지고 이 생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교만 아무리 공부해도 길을 모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죠? 안타깝더라고, 내가. 거기서 티베트에 가서 뭐 20년이니 30년 했던 분들이 길을 모르니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 정말 안타깝더라고. 정말. 지금 이 기가 생명이고 유전자를 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일반 사람들도 아직도 그렇잖아. 기 그러면 안 믿잖아. 뭐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 하면 일반 교에서는 또 못하게 하잖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진짜 이게 무지가 사람 잡는 거예요, 이거. 무지가. 생명인데, 이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밀교 입문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만나고, 또 경전, 이런 경전도 직접 구입해가지고 번역도 다 하고. 이 밀정도 차제로는 이 경전 우리나라에 없어. 번역이 안 돼 있어. 이건 또 대만에가 또 돼 있더라고, 이 책이. 번역이 돼 있더라고.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또 이거는 가나체가 아니야. 이거는 가나체가 아니고 고중국어체잖아요. 이것도 번역한 사람이 없어, 또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이 또 번역이 가능하다고, 아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번역하려면 번역료 엄청 많이 든단 말이야.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없겠더라고, 고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밀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이해를 제가 하고 있다고. 그럼 모든 이제 수행하고 싶은 분들은 나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보물을 옆에다 놔두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잖아. 대부분 옆에가 다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게 소개했는데, 그 체온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이런 암이라든가 뭐 면역력, 질병 치유에 일단 도움이 되겠죠? 질병 치유에 거의 완벽하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체온을 만약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면? 연료비 절감. 냉방만 시설이 필요 없잖아. 한 겨울에도 뭐 땀이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연료비가 들어가? 석유 수입 안 해도 되잖아. 냉난방 안 해도. 그 모든 국민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어? 냉난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있어요. 이걸 좀 발전시켜 봐야 돼.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역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알겠네. 업장을 소멸할 수 있어요. 업장. 어부장애죠. 어부장애. 업장이라는 것은 과거 여러분들 생각과 행동과 말과 여러분이 뿌려놓은 거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무의식 속에 특히 신경세포 속에 기억되어 있다고 그래요. 신경세포 속에. 업장은. 무의식 속에. 무의식을 주관하는 뇌는 뭡니까? 무의식. 뭐 해마라든가 있잖아요. 과거 기억 막 이런 게 저장되어 있잖아. 이런 세포 속에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업장도 하나의 에너지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그냥. 신경은 불이 약해. 그러니까 뜸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경이 문제가 있는 부위 있잖아. 뜸 놓으면 치유가 되죠. 이완되니까. 열에 가장 치료가 잘 되는 게 신경치료예요. 그래서 뜸모를 일으켜가지고 중추신경을 싹 이완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 하단전에 불덩어리가 생겨가지고 뜸모가 일어났다. 그러면 중추신경이 위로 올라가잖아, 불은. 그렇죠? 중추신경이 싹 이완되겠죠? 중추신경 장애가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잖아. 여러분 다 이제 중추신경 긴장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교감신경 긴장. 그걸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이완돼 버려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 그래서 당대에 승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뜸모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또 뭐 하나 또 이제 소개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선불교라든가 스님들 돌아가실 때 좌탈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대산 가면은 하남 스님인가 있죠? 그분이 좌탈망 하셨다고. 앉아서 돌아가셨다고. 그걸 이제 뭐 찍어 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주지실에 가면은 딱 붙여져 있어, 하남 스님. 거기 뭐 주지실에 가서 뭐 옛날에 차 한잔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하남 스님이 이렇게 딱 좌탈인망 하시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 그걸 보고 스님들은 동기부여해야 되겠죠. 아, 나도 죽을 때 고통 없이 좌탈인망 할 수 있겠구나. 한국 스님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밀교 수행을 알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게 돼. 홍화법이라고 해서 홍화. 홍화법 뭐예요? 내가 그냥 죄가 돼버려, 그냥. 돌아가실 때. 이걸 터득하고 이 고차원을 되신 분들은, 수행자들은 죄가 돼버려요. 홍화법이라는 게 있다고, 홍화법. 이 경전도 내가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해가지고, 홍화를 시킨다. 이런 게 전부 다 밀법이란 말이야, 밀법.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이런 원리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지만, 비밀 집회 탄트라, 이라든가 밀정도 차재론 이런 그 세부적인 수행법들은 구전으로만 전수하도록 돼 있다, 법으로 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하고 싶지만 또 근기가 다 틀리잖아. 또 하지 말라는 건 내가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 발심이 돼가지고 꼭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와서 배울 수 있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의지가 문제지. 안 그래요? 나는 뭐, 이 법을 찾아가지고, 뭐 중국도 가고, 네팔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다녔잖아. 법을 찾아서. 요즘 교통이 너무 좋고, 그렇잖아. 한국 분들 특히 나는 서울에 가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의지가, 그러니까 동기부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것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나름 관심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의식을 높이고 진짜 이 생에서 성불을 하고자 하는 큰 목표가 있는 분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잖아.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었고, 여러분들 깨달음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해야 되겠죠. 또 이 뜸모가 일으킨 것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깨달음인데, 그걸 한번 내가 읽어줄게요. 뜸모 수행에서 성취했던 분들은 밀라레빠라고 혹시 아세요? 티벳의 성자 밀라레빠 해갖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동화책도 있고 막 하잖아.
티베트의 성자. 이분이 마르빠가 이제 자기 스승이에요. 마르빠가 아주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이분이 그 돈 한금 싸들고 일본에 가가지고 공법들을 막 배워온 거예요. 갈 때는 항상 한금을 메고 갔어. 이제 누가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줍니까? 인도 나로 무슨 대학이죠? 나란다 대학. 거기가 학장이라든가 고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밀교 성자들이. 그분들한테 한금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배워와. 그래서 재산을 다 날렸대. 그거 배우느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밀라레빠가 이제 그 마르빠한테 이제 배우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금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탑을 쌓도록했죠. 탑 쌓아놓으면 잘못돼서 다시 쌓아. 계속.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 한 번 하면 다시 하러 가면 한 번 정도니까 다시 쌓겠지만 두세 번 하면은 그냥 갈 거 아니에요. 큰 탑인데. 그럼 몇 번 할 때까지 스승시킨 대로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금기를 어느 정도 성숙시킨 다음에 업장을 소멸시킨 다음에 이제 법문을 줘가지고, 밀교로 전수를 받았거든요. 밀라레빠분이 이제, 뜸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이걸. 뜸을 성취해가지고, 이제, 동굴에서 이렇게 딱 생활하고 있었는데, 밀라레빠 제자 깜보파라는 분이 있어요, 깜보파. 이게 이제 법맥이에요. 티베트 밀교의 법맥들이라고 전부 다. 밀라레빠 수제자가 깜보파라는 분이에요. 깜보파라는 분이 이제 밀라레빠 소문을 듣고 왔어요. 이제 법문을 좀 전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깜보파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공부했느냐 물어보니까 밀라레빠가 나는 지금 선정 공부를 했습니다. 선정. 내가 딱 자선을 하고 앉아있으면 일주일 동안 앉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 정도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두 시간 정도야 하겠지만, 서너 시간 정도.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앉아있는 분 있을까요? 국내에? 없겠죠? 국내에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선정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나는 선정으로 하루 정도는 있을 수 있다. 하루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7일 정도 있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일반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밀라레빠한테. 그럼 밀라레빠가 뭐라고 했겠어요? 밀라레빠, 거기는 주식이 보리잖아요, 보리. 빵을 만들고 있다가 보릿가루를 딱 들고 탁 뿌리는 거야. 너는 보릿가루 맛도 못한 수행을 했다. 너는 또 뭐 수행을 하거라. 그게 경제에 나와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선정주의자들 많잖아요.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겠다.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수레를 많이 했니? 어쩐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한단 말이지, 명예를. 그 명예구밖에 없지,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뜸모를 통해서 해야 이 업장이 진정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업장 소멸이 얼마나 좋아. 바로 되니까. 그리고 영렬이라고 그러죠, 영렬. 이와 같은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행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되죠. 나도 빨리 뜸모를 이뤄서 빨리 몸도 건강도 회복해야 되겠다. 또 해탈도 해야 되겠다. 이제 빨리 또 이생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 동기부여가 좀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나는 진짜 근기가 돼 있고 또 상도 기유가 돼 있고 이런 분들은 나는 모든 걸 다 준단 말이지.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이제 상업적으로 공능이나 추구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면 난 딱 알아, 보면. 얼굴은 다 나타나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줘? 그러잖아. 강도한테 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응?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심을 하고 진짜 배우고자 하는 걸 없으면 함부로 못 주는 거지. 거기 좀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모든 게 여러분에게 딸렸단 말이지. 아까 그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 어떻게 공부가 돼? 뭐 가짜라도 여러분들을 뭐 감사한 마음 내봐. 공부할 동안만이라도. 그래 되면 진짜 무의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나중에. 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이거 뭐 이런 사람들은 가짜라도 연기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진짜 감사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웃음요법이 그렇잖아. 웃음이 안 나와. 그래서 뭐 일부러 한번 계속 웃어보는 거야. 막 흉내를 내봐. 그러면 진짜 바뀐다.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지. 그게 웃음요법이라고. 그럼 뭐 하는 체라도 해보시란 말이지. 아시겠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 와서 무슨 아상이나 불락하고 막 그냥 불평분반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 내가 다 알아보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상대하겠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법을 줘? 기본이 안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한금을 싸고 와도 난 안 해준다고. 진짜예요. 그러지만 한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내면 난 무료라도 준다고. 공부하는데 나는 뭐 비용은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나는 뭐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뭐 여력 있는 사람들은 비용을 좀 내면 되는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좀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좀 보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지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또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내가? 아니요. 없잖아. 나는 그 심부전증 환자 진짜가 힘든 사람 무려 10년간을 무료로 치료준 적도 있어요. 사회활동을 하신 분 중에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도 무료로 해준 사람도 있고 그 마음 상태가 된 사람들은 돈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들 마음 상태 가지고 하지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 뭐 따지는 걸 판단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뜬모술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되라고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뜬모에 대해서 축기법도 하고 있고 축기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고 있다고 뜬모가 뭡니까 이렇게 또 분도 있는데 여기 축기법 일단 잘해와. 그게 알파요 오메가가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요?